자, 이게 막 연기가 푹푹 빨아가는 거 보이죠요. 이렇게요. 엄청난 그러한 저기로 연기가 빨아가게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속에 내화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서 이 연기가 다 빠져나가서 연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파란 불빛이 보이나요? 저 2차 공기 창부의 파이프에서 불이 나오는 게 보이죠? 저렇게 이렇게 불구멍을 닫았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 자, 제가 가리키는 부분, 이 부분으로 2차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연기를 태우는 거예요. 지금 다 타지 않은, 미처 다 타지 않은 것을 태우는 것이지 결코 나무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구멍을 열어놓으니까요, 막 불이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타는 저 보십시오. 이게요 1m 이내에 접근을 못할 정도로 이 작은 연료를 가지고 큰 그러한 그 화력을 낼 수 있는 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화목난로 연통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연통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구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80년대에는요 정말 가구 공장에 다 이 화목난로로 다 이 난방을 했었어요. 뭐 보일러도 없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화목난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에 의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나 이 그 하우스에서나 난로를 피우시면서 정말 그 연기가 계속 역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연통만 잘 설치를 하셔도 연기가 잘 나질 않을 것 같아요. 임시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제가 세팅을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연통을 설치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T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요. T자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캡이 또 두 개가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댐퍼, 그리고 저 상부에 들어가는 이 YTB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라크 울, 그리고 저기 상부에 보면은 그 역풍 방지기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난로를 만들 때는요, 값어치가 있게 보인다고 이렇게 엘보를, 스텐 엘보를 붙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엘보를 붙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런 엘보를 부착했을 때와 이 T자를 여기다 붙여서 이만큼 여기서 약 한 30cm 정도 내려서 캡을 씌웠을 때와 이렇게 캡을 이렇게 씌워 놓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요, 제가 이제 굉장히 날씨 추운 난로 문을 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은요, 이 난로 속에서 굉장히 냉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T자를 꼽았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요, 난로 불을 피웠을 때 이 연통으로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올라갈 때에 찬 기류가 이렇게 비껴주는, 제가 목수일 할 때에 그 한옥 같은 거 지면은 맨 먼저 작업에 들어가는 게 목수가 가서 거기 기소를 파주고 또 거기에 구들 할 때에 고래자리를 파줍니다. 그건 뭐냐면 구들장의 밑에 고래에 이렇게 땅을 깊이 파주어서 냉기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항상 난로를 설치를 할 때 이렇게 T자를 꼽아서 찬 공기가 내려갈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난로 중에, 난로는 아마 목초액이 흐를 거예요. 목초액이 난로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이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구멍을 조그만하게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릇 같은 거 딱 받쳐놓으면은 목초액이 일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T자를 사용하고, 또 그 T자 위에 올라가서 스텐, 엘보. 자, 스텐으로 이만큼을 제가 50cm 정도를 사용해요.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면은 이 부분이요, 난로가 열이 가면서 제일로 열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스텐에 그 구멍을 내서 여기에 토치 같은 걸로 스텐은 열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열을 가했을 때는 이걸 막아버리고, 자,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볼게요. 그 위에 약 한 50cm든 60cm든 올라가서 이렇게 댐퍼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YTB라는 걸 달아서 뒤에는 캡으로 막아버려요. 이렇게. 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난로는 아마 이 옆에 간 통에 타르람 굉장히 지저분한 연통이 자주 맥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캡을 해 두게 되면은 청소할 때 상당히 좋아요. 청소 싹 하고서 캡을 닫아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다 테이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난로 설치를 하고서 자꾸 역류한다 그러거든요. 이 난로를 실내에 설치할 때는, 실내에서는요, 최대한대로 높이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실내 여기에서 난로 위에서 여기까지는 조금 올리고 또 여기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높이 올리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도 뜯어갖고 다시 할 건데, 자 봅시다. 이 뜨거운 기류가, 이 난로가요, 여기서 뜨거운 기류가 생겼을 때에 이 뜨거운 열을 힘있게 위로 품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실내를 굉장히 낮게 했을 때는 뜨거운 기류가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게 올려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난로를 설치하실 때는 실내에서는 최대한대로 높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게 뭐 4m도 갈 수가 있고 또 5m도 갈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옆으로 가는 것도 제가 난로 설치를 했을 때 이 외부 쪽을 많이 각도를 높여 보았어요. 자, 이렇게 외부 쪽을 높이면 또 어느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이게 외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요, 찬 기류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난로 처음에 불을 필 때에 찬 공기는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끝을 올려주게 되면은요, 찬 기류가 계속 난로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여기 이 안쪽 부분을 살짝 물이 밖으로 떨어질 정도만 제가 기울여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기울이면 안 돼요. 오히려 내부가 조금 높고 외부가 조금 얕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불을 피울 때 불이 나갈, 뜨거운 열기가 나갈 때에 찬 기류를 쭉 밀고 가서 외부에서 이만큼 저는 약 한 1m 정도 이렇게 내려줘요. 여기도 자, 이게 T자를 써서 사용해서 이거를 약 땅으로 1m를 내리던 뭐 1.5m를 내리던 많이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외부에서 그 결로 현상이 나는 그러한 물이나 그런 것이 생기거든요. 이 연통 내부로도 들어가지도 않고 모두 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요, 자, 살짝 구멍을 내줬어요. 구멍을 내주어서 이게 이리 목초액이나 결로 물이 좀 이게 떨어질 수 있도록 설치했고, 저 위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역풍 방지기를 달았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설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날씨가 추운 날은요, 이 연통이요 굉장히 차가워져요. 여러분 날씨 이렇게 난로 사용하시다 보면은 추운 날은요, 춥고 바람 부는 날은 막 역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뜨거운 기류가 올라가서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요, 난로 열이 여기까지 가서요, 연통이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 기류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추운 날은, 이상하게 추운 날은 난로 불도 잘 안 펴요. 그 이유가 난로 연통이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 연통을 띄어서 보온을 해줄 거예요. 자, 제가 보온한 걸 보여줄게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난로를 제 하우스 안에가 높이가 한 7m 정도가 되는데 더워가지고 이렇게 좀 잠바를 벗었어요 지금. 자, 이거를 단열을 해줄 거예요. 어떻게 단열을 해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요 세라크 울 하면은 이렇게 판매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고온 단열재거든요. 미터당 파니까 제일 얇은 거 이건 25mm 짜리입니다. 얘를요 단열을 해주는 겁니다. 예전 미친놈이라고 그럴지 모르죠. 이 연통을 갖다 단열을 하고 그런데요 효과가요 무지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단열을 한 후에 여러분들 설비 가게 그런 데 가면은요 이런 에어컨 보온 테이프를 팔거든요. 이걸로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감아주셔야 되는데 위에부터 감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감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부터 감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비가 오고 눈이 올 때요 이 위에부터 감기 위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보온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세라크 울이 이제 비도 맞고 물이 젖어서 오히려 보온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감아줘요. 야, 으쌰. 자, 이렇게 해서 딱 매듭을 봐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실내에서 일부러 축소시켜 했는데 최소한대로 외부의 연통도요 1.5m 정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고. 자,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역풍 방지기 하시면 이게 검색이 나오거든요. 아마 3만원, 35,000원 정도 갈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역풍 방지기를 사게 되면은요, 이 홈이 좀 작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한 50개 정도를 맞추면서 덕특하게 공장에 주문을 했어요. 최대한대로 이 간격을 늘려달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셨을 때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로 약 1cm 정도는 이렇게 잘라서 이 공간을 넓혀줍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임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하실 때, 정석을 하실 때는 꼼꼼히 잘해야 되겠지. 임시로 제가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제가 이만큼, 자, 이 칸이요, 여기는 실내고 여기는 외부예요. 근데 여기에도 또 보온을 해줘요. 하여튼 외부에 나가는 연통을 보온을 해주게 되면은요 굉장히 따뜻한 기류가 생겨서 이게 연통이 잘 식지 않고 연기가 훨씬 더 잘 빨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부에 이렇게 단열을 한번 해준 거하고 하지 않은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 하나 1,000원밖에 가지 않아요. 근데 1,000원 투자하고 세라쿨 이거 메다당 사서 조금만 사면은요 이 정말 굉장히 따뜻하게 전혀 역류도 하지 않고 그러한 난로를 그렇게 이 불을 피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라쿨로 이렇게 단열을 해주면은 아무리 날씨가 추운 날에도 저 안에서 빨려오는 그런 공기가 연통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을 더 잘 피우고 연기가 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에부터 계속 쓰던 거거든요. 제가 불 화력을 얼마나 세게 떼냐면요. 자, 여긴 잠깐 보여줄게요. 지금 제가 만드는 화목난로입니다. 자, 이렇게 불을 막 그냥 태워도 쫙 연기 잘 빨려가잖아요. 지금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와 같이 연통을 설치한 것입니다.
자, 저 안에 불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불구멍 마고 났을 때. 자, 불구멍 마고 났을 때는, 저렇게 그 파란, 그런 2차 공기가 들어가서 연기가 타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연통을, 외부를 밖에 쪽으로 약간 기울여 놓고, 2년 동안 사용했던 게 이렇게 멀쩡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올해 이렇게 설치한 건 줄 알거든요. 제가 아침 항상 7시 반부터요 저녁 8시 반까지 제가 항상 그 난로를 이렇게 태우는데도 지금 이 연통이 목초액이 흐르지가 않으니까 2년째 사용을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역풍 방지기나 이런 YTB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좀 구하기가 약간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역풍 방지기나 YTB를 이제 또 이게 정 구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의 구독하고 있다는 그 인증샷을 보내셔서 밑에 내려가는 그런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대신 구해서 보내드릴게요. 저 역풍 방지기 하나는 아마 제가 25,000원 정도에 구입하고 또 이 YTB 이 캡하고 이거하고는 세트로 2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T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철물점에 가시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시기 힘든 거 봐서 없으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연통 설치한 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